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구 달동 일대에서 신탁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세대가 넘는 세입자들이 갑자기 살 곳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전동훈 기자입니다. 남구 달동에 있는 13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A씨는 4년 전 이곳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이 공매에 넘어가니 집을 비우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매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그날 처음 듣고 저희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해당 오피스텔엔 총 23세대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 건물이 명의신탁이 돼 있는 걸 알았으면 저희가 안 들어왔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저희는 오갈 데도 없고 나가러 가면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신탁 전세 사기로 보고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탁 사기는 전세 사기 중 하나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임대인이 신탁 회사에 건물을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대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집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신탁 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계약했고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는 임대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되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합니다. 전문가는 전 월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신탁 원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신탁을 맡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신탁회사로부터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신탁인지 아닌지는 등기부 등본 떼보고 붙어있는 신탁 원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세입자들은 해당 사실을 시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남구 무거동 신봉로터리의 교통체계가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평면 교차로 체계로 전환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14일 오후 8시부터 교차로 전환 마무리 공작을 실시하고 15일 오전 6시부터 평면 교차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부 순환도로에서 3호로 방면 차량은 좌회전이 금지되며 신북 고가도로 하부 유턴 등으로 3호로 진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신봉 로터리 좌회전 교통량은 시간당 37대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어제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웅촌 서생간 도로를 비롯해 언양 다운간과 청양 다운간 우회도로 등 울산의 주요 도로 건설 사업을 제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범수 의원은 특히 언양 다운 우회도로의 경우 기존 24호 국도의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바위 지구와 태화강변 공공지구, KTX 역세권 지구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2차 수요 조사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8회 울산울주 세계산악영화제의 올해의 사내, 영화제 주빈국인 폴란드의 타트라가 선정됐습니다. 폴란드의 타트라는 남부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험준한 산맥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폴란드 산악인들의 훈련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영화제 기간 14편의 폴란드 영화와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 파벨 로젠스키의 특별전 등을 마련합니다. 울산 지역 여야 정치권이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역점 신산업 추진을 놓고 찬반 논쟁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에서 울산시가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신산업을 추진한다며 상징물 설치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울산시가 미래 발전과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 대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울산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민선 8기 역점 신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울산시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착수 보고회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4월 발표한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4위인 울산시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을 위해 추진됩니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5개 광고물 조례 계도 기간이 이번 주에 끝나면서 16일부터는 울산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정치 관련 현수막은 모두 강제 철거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분별하게 난리받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 활동이 이달부터 강화됩니다. 울산시의 정당 현수막 등 5개 광고물에 관한 규제 등을 담은 조례가 지난달 21일 공포된 이후 3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앞으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가 가능해진 겁니다. 5개 광고물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정당 현수막은 16일부터 철거할 계획입니다. 조례의 핵심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와 게시대당 현수막 1개, 현수막 개첩은 15일 이내이며 연속 게시가 금지됩니다. 또 규정 위반 시 철거 요청과 함께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 철거됩니다. 조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입니다. 울산시가 다른 지자체와 다른 것은 이처럼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별도로 설치했다는 점입니다. 울산시는 주요 간선도로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 구군별로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9개씩 전체 35개소 158면의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울산 전역에 모두 100개의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상위법 조촉 문제.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5개 광고물 조례 시행에 앞서 행안부가 신청한 조례 집행정지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울산시 또한 행안부로부터 최근에 온 5개 광고물 관련 조례에 대한 제의 요구에 대해 11일자로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일제 정비와 관련해 5개 구군 실무자 회의를 갖는 등 16일부터 시작되는 정당 현수막 일제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지역 학생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00여 명에 그쳤던 독감 환자가 9월 개학 이후 한 달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1,10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일선학교의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방역 강화에 나서는 한편 독감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울산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안을 어제자로 행정 예고하고 11월 3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통합구역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강북교육지원청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과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아파트 재개발 기간 한시적으로 지정해 놓은 복산초등학교 공동통합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현재 언양초 통합구역인 언양읍 지역의 일부를 영화초등학교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 해당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이 2달 연속 비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의 10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80으로 한 달 전 86.7에 이어 2달째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주산영 관계자는 금리 급상승 등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자들이
기대감이 낮아졌다며 경기 둔화에 고금리 장기화, 특례 보금자리론 판매 중단 등의 아파트 분양 시장을 위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고래바다 여행선이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18회 부산 불꽃축제 해상 관람을 위해 특별 운항을 실시합니다. 특별 운항 승선객은 문수국제양궁장에서 부산항 연항 여객터미널까지 대형 버스로 이동 후 고래바다 여행선에 승선해 광안대교로 이동하게 되며 오는 17일 10시부터 인터넷 예매로 선착순 200명의 승선객을 모집합니다. 부산 불꽃축제는 광안리와 동백섬, 이기대 해상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로 매회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정문 앞 방어진 순환도로에서 6중 추돌로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제 오후 3시 35분쯤 방어진 순환도로 문현 상거리에서 성내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SUV 차량 한 대가 현대 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차량 4대, 오토바이 1대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 등 6명이 경상을 입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가해 차량 운전자 30대 남성 A씨는 차량 내부에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거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비료 공장으로 인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는 상황에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며 공장 폐쇄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35개 마을에 2만 3천여 명이 거주하는 울주군 삼남읍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째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비료 공장 때문입니다. 연간 5천 톤의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이 가까운 주거지와의 거리가 1km도 안 되다 보니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지 30년째. 그간 악취 관련 위반으로 27차례나 적발됐고 일부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공장 폐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직접 울주군수에게 전달했습니다. KTX 울산역에 있는 울산의 관문이자 각종 개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 기피시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울산의 제2도심이 들어설 자리에 이렇게 심한 악취와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는 회사가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장 측은 각종 저감시설로 악취가 많이 개선됐다며 폐쇄나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빈비 현상 때문에 이런 공장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면 그 마을에 그쪽에서도 난리 나겠죠. 공단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공단에서조차도 거부를 해요. 울주군도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폐쇄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장은 시설 개선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사업자의 악취 개선을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지역은 향후 10년간 인구 1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한 악취 민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준수 이나라 학생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대 팀은 인제대 컴퓨터 디자인과 윤지웅 씨와 함께 팀을 이뤄 시인 윤동주를 브랜드화한 스마트펜 포엣을 출품해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상위 1%에 올랐습니다. 팀원 중 이준수 씨는 책상 조명 등 뒤에 스마트폰 비치대를 설치한 개인작 스탬프를 출품해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인 위너상도 수상했습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가 전체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중대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150건 가운데 울산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33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산업단지공단은 안전관리 전담 인력으로 전체 산단에 32명을 배치했지만 중대사고가 많은 울산 산단은 1명밖에 되지 않아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통계 누리집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완료하고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통계 누리집과 통계지도 시각화 서비스로 이원화해 이용자가 콘텐츠와 시각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울산시는 데이터 기반 정책과 산업계의 수요 충족 등 변화하는 통계 수요와 이용자 필요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등 통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오는 21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런닝맨 투어를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만든 이번 런닝맨 투어는 고래부채 만들기와 고래 이야기길 투어 등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즐길 수 있는 미션 8가지와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투어는 오는 20일까지 404팀, 808명을 선착순으로 2인 1조로 모집합니다. 저희 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